국내 아이돌 시스템은 절대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다. 지금 K-팝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는 방식이고요. 보이스토리라는 중국인 그룹을 현지에서 직대비하는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K-팝 시스템 최초 수출이 드디어 엄청나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K-아이돌 시스템에 대해서 글로벌로 인정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려드렸는데 HPSP랑 JYP가 막상막하여서 HPSP는 제가 3번 정도 계속 리뷰를 해드려서 오랜만에 JYP 리뷰를 해드리려고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JYP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JYP 엔터 올해 일본 중심으로 앨범 공백 메울 거. 10년차 트와이스 빌보드 점령. JYP 원더걸스 서름 씻었다. 트와이스 위드유스 23개국 아이튠즈 앨범 1위. 23개국이 1위입니다. 대단하죠? 다월증권 JYP 해외 확정으로 단기 매출 둔화, 목표가 42% 다운. JYP 일본 매출 지연에 목표가 25% 하향.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가 쏟아질 때가 저는 단기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K-팝 음반 판매 15분기 만에 역신장. 스트레이키즈 일본 골든디스크 대상 베스트 5 싱글 부분 수상했어요. 100만 장 넘게 팔았죠. 부정적인 뉴스만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부정적 뉴스 때문에 긍정적 뉴스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있지. 방콕 단독 콘서트 성대하게 완료했다는 거죠. 세계 28개 지역 돈다. 정욱 JYP 대표 엔터업계 최소 30년 지속. 애널리스트보다 더 신뢰감 있는 거는 이 JYP 대표의 말이 저는 더 신뢰감 있다고 봅니다. 최소 30년 이상 성장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4대 엔터사 고심 끝에 주주 환원체. JYP 신의 비처의 싱글 2집 올리원이 미국에서 첫 퍼포먼스를 공개했습니다. 네, 엔터조 먼저 보시면 처참합니다. JYP 33% 빠졌고요. 하이브 19% 빠졌고요. SM 17%, 큐브 엔터 19%. 그나마 YG가 선방에서 4% 정도밖에 안 빠졌네요. 요거 헷갈리실까봐 장중입니다. 장중. 아마 이게 3시 가격일 겁니다. 2시에서 3시 사이 가격. 고점 대비 54%, JYP가 54%, 하이브 54%, SM 52%. 저는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 YG의 양현석이 200억 자사주 매입했고요. 물론 소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라고 얘기를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진영 대표가 50억 매수했습니다. 보통 대표가 사는 경우가 주가 바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전체 앨범 수출 탑3는 일본, 중국, 미국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K-팝 음반 수출액 23년 기준으로 20.3%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67% 압도적으로 증가했고요. 반면에 중국이 5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로 상당히 지역 다변화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못지않게 유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K-팝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는 방식이고요. 이 보이스토리라는 중국인 그룹을 현지에서 직대비하는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K-팝 시스템 최초 수출이 드디어 엄청나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K-팝 음반 판매량은 2075만 장으로 전년 대비 9% 감소 우려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2천만 장 넘게 판다는 것은 엄청난 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 4개사, 하이브, JYP, SM, YG 이 4개사의 구작, 옛날 앨범 판매가 작년 4분기를 초과해서 구작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2분기에는 각 아티스트가 본격적으로 글로벌로 컴백을 예상을 하고 있고, 라이트 팬덤, 취미생활로 이 코어 팬덤이 아니라 라이트 팬덤이라고 이거 음반 한번 사볼까? 여기 콘서트 한번 가볼까? 이런 라이트한 팬덤 활동이 증가되고 있고요. 메가 IP가 주도한 코어 팬덤이 주도했던 음반 시장은 이제 팬들의 다양한 취미에 맞게 멀티 IP, 라이트한 팬덤으로 확대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음반 판매량이 감소했던 이유는 1인당 대량 구매하는 중국 코어 팬덤의 구매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 팬덤 간의 경쟁 심리가 다소 약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팬덤 활동을 취미로 하는 라이트 팬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JYP가 이 라이트 팬덤을 좀 소홀히 해서 이 부분 관련돼서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4대 대형 엔터사는 1월 달에 음반 활동이 3회, 2월 달에 2회로 상당히 저조했지만 3월 달에는 5회, 4월 달에 7회로 2배 이상 음반 활동 횟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음원이라든지 음반의 큐, 양적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당연히 실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공연하고 이 굿즈 상품 MD가 가장 성장이 본격화되는 해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에 역시 다소 조금 소강 국면이라서 1분기까지는 주가가 좀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4대 기획사의 합산 1분기 영업이익이 800억이지만 2분기에는 2200억으로 약 3배 가까이 2분기에 영업이익이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 JYP 모두 2분기부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고요. 7, 8월 하계올림픽 이전에 2분기에 하이브와 JYP, SM 모두 대거 아티스트가 4, 5, 6에 컴백할 예정입니다. 트와이스의 3세대 미니 13집 앨범 판매 호조를 나타냈고 초도 물량이 80만 장 넘게 팔려서 지금 100만 장 돌파를 두고 있습니다. 라이트 팬덤의 가장 좀 JYP가 실패 사례라고 아까 그래서 조금 JYP가 더 다른 뭐 YG라든지 뭐 큐브 엔터라든지 다른 SM이라든지 다른 엔터서보다 더 빠졌습니다. K-팝은 보통 국내 시장이 해외로 확장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JYP는 너무 해외에 치중했다고 악평을 받고 있지만 해외 치중한 걸 악평받는 거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3년 2월 달부터 요 국내 시장을 소홀히 했다는 게 음원 순위로 바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멜론의 매월 탑100에 진입하는 게 하이브가 20곡인데 반해서 JYP는 1곡에 불과합니다. SM이 5곡이고요. YG 역시도 4곡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국내 시장을 소홀히 했다는 게 멜론 월별 핫백 차트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부진했던 중국향 앨범조차 작년 11월부터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1월 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터주의 실적이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거기다 투자 심리까지 회복이 되려면 상반기에 데뷔하는 신인들의 성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음원 시장에서 장기 차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음원 스트리밍 매출이 고성장해야 됩니다. 이 고성장의 기준은 최소 3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연됐던 위버스 관련된 플랫폼 매출이 고도화돼야 되고요. 영업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돼야 됩니다. JYP 같은 경우는 초동 물량이 작년에 워낙 하이를 찍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감소폭이 상당히 적어야 되고요. 초동 물량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원이라든지 공연은 당연히 2분기부터 JYP도 급격하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신인 데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JYP는 3분기, 4분기가 상당 규모의 일본 매출이 확대될 거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투어 매출, 굿즈 매출, 음원 매출, 음반 매출 골고루 다 성장하고 라이트한 팬덤보다는 일본은 굉장히 강력한 메가 팬덤, 코어 팬덤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4분기에 상당 규모의 일본, 이 4분기라고 하는 거는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 일본 매출이 상당히 매출에 반영이 안 돼서 대거 올해 1분기 24년 1분기로 이연되기 때문에 JYP는 작년 4분기 일본 매출이 올해 1분기로 이연되면서 올해 1분기 매출도 역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컴백, 투어 확대, 그 다음에 신규 새 팀 데뷔가 다 올해 중반인 6월 이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모멘텀이 많은 겁니다. 스트레이키즈 공연 회당 규모, 그 다음에 공연 횟수 모두 확대되면서 스트레이키즈 기반으로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지금 뭐 엠믹스 쟁쟁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고연차로 넘어가는 세대들의 구 아티스트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다시 확대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JYP 같은 경우는 22년 대비 56% 증가한 배당금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결산 배당 작년 기준으로 574원입니다. 물론 배당 수익률로 치면 1%가 안 되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56% 늘리면서
환원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배당금 총액이 190억으로 늘어났고요. 당기 순이익 대비 18%까지 배당금 총액이 늘어났습니다. JYP, 하이브, SM, YG까지 모두 벤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투자 실적을 통해서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JYP가 가진 고유의 IP랑 신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사라고 하죠.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 인가를 JYP 파트너스가 받았습니다. JYP의 양적 증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앨범의 개수입니다. 작년에 11개였다면 올해 20개로 거의 100% 넘게 앨범이 늘어나고요. 콘서트 관객 수 역시도 작년에 130만이었다면 올해 190만 명으로 대략 30% 넘는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MD 매출 같은 경우는 JYP 360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일본 쪽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크고요. 그 다음에 북미하고의 이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실적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미사모, 그 다음 스트레이키즈, 니쥬,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데뷔할 글로벌 보이그룹 넥스지, 네, 일본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마 활동 강화돼서 일본에서는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니쥬, 넥스지까지 모두 일본 활동 기대하고 있고요. 일본 전체 콘서트 모객이 작년에 39%였다면 올해는 62%까지 70%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콘서트 모객만 70%인데 콘서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앨범과 굿즈 상품, MD까지 다 모두 30% 넘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비즈니스는 특징이 순매출 반영으로 높은 이익 기여도가 특징인데요. 일본의 자니스란 그룹이 일본의 아이돌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요. 이 자니스가 성착취 논란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대거 일본에서 지금 거의 퇴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대표적인 편의점 광고에 트와이스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니스 부재는 K-팝에 상당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팝이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가장 좀 오래된 뿌리 깊은 한류의 코어 팬덤의 강력한 성장세를 누리고 있고요. 콘서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앨범 판매랑 굿즈 상품까지 장기적으로 팬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다른 글로벌 공연 대비 상당히 고수익성입니다. 대부분 일본 공연은 하반기에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년까지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치의 초동 물량이 62만 장, 엠믹스의 초동 물량이 32만 장, 스트레이키즈 작년 하반기 초동 물량이 370만 장인데 스트레이키즈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하이가 최고가 461만 장이니까 전작 대비 초동이 하이베이스를 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JYP의 음반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제기됐던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주가에 충분히 전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넥스지, 국내 데뷔하는 라우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중국의 프로젝트 C 등 최소 3팀 이상의 신규 팀 데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올해 나오고요. 작년 IBK 증권에 따르면 엔터 4사의 코어 팬덤은 350만 명이고요. K-팝 아이돌 팬덤이 돈으로 치면 8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로 세계 10대에서 30대 인구수를 고려하면 20조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엄청난 그 시장 규모고요. 음반 판매 일시적 역성장은 팬덤 국가가 서구권으로 확대되면서 나오는 일시적 진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JYP 정욱 대표에 따르면 5년 전에 비해서 JYP는 14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지금 JYP는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을 넘어서 미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를 적극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24년과 25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미국 합작사, 미국 최대 레이블이죠. 리퍼블릭 레코드 관련돼서 전략적 협업 맺은 게 이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 있지, 엑스리너리 히어로즈, 그 다음에 걸그룹 엠믹스를 세계적 스타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세계적인 레이블이죠. 리퍼블릭 레코드가 밝혔습니다. 국내 아이돌 시스템은 절대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협업을 한다. 우리가 키울 수 없다고 밝혔던 거는 상당히 이 아이돌 K 아이돌 시스템에 대해서 글로벌로 인정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걸그룹 프로젝트 A2K 프로젝트에 비춰 두 번째 싱글 앨범 발표했는데 상당한 미국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연차 IP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는 게 JYP 주가에 상당히 부담이 됐고요. 이게 서구 시장으로 확대돼야
30% 이상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데 서구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인 대비 시기가 지속 지연됐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신인 대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매출에 빨리 반영되는 거는 국내의 라우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라우드 프로젝트가 얼마나 실적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올해 조금 세 팀 중에 중국의 프로젝트 C, 그 다음에 일본의 넥스지보다 가장 빠르게 실적에 반영되는 라우드 프로젝트에 대한 단기적으로는 그게 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PER 기준으로 과거에 노재팬 이슈 있을 때보다 더 싼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최저점 16배인데 지금 그때 최저점 16배 중후반인데 지금 16배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요거 유한타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 가장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거는 역시 올해는 콘서트에서 50% 넘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에 콘서트에서 최대 실적 나왔는데 올해 그걸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모두 콘서트하고 이 MD 굿즈에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앨범 매출 관련돼서 뭐 줄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줄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조차도 대략 2에서 3%고요. 25년 내년에는 다시 작년 수준의 최대 앨범 매출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JYP가 밝힌 비중 가이던스고요. 모객수 190만, 그 다음에 콘서트 140만에서 190만, 그죠? 모객수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매출이 대략 39%에서 62%까지 일본 매출 확대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주요 아티스트 앨범 판매량 수인데 스트레이키즈 기준으로 최고 판매량 대비 20% 줄었다는 거고 엠믹스 기준으로 4% 줄었다는 걸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음반 판매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올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2에서 3%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나와 봐야지 알 것 같고요. 팬덤 추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작년에 팬덤 코어 팬덤 42만이고요. 올해 50만까지 팬덤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연 모객수 역대 최대 계속 갱신하고 있죠. 특히 올해 200만 가까이 공연 모객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0만인데 올해 190만에서 200만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MD 굿즈 상품 역시 계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 보시면 영업이익률 여전히 31%, 엔터사 중에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고요. 자, 이거 신규 앨범 발매 일정이 오프라인 행사 일정인데 보시면 1분기에 가장 공격적으로 스트레이키즈 월드투어랑 트와이스 월드투어, 그 다음에 이치 관련돼서 일본 투어, 엠믹스, 홍콩 팬 콘서트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C도 2분기에 데뷔하고요. 넥스지는 1분기에 데뷔하고요. 라우드 보이그룹 2분기에 데뷔하고요. 니쥬 컴백 2분기에 하고요. 그래서 주로 2, 3분기에 몰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JYP 23년도 실적 어제 나왔는데 상당히 실적 잘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나왔고요. 매출 64% 늘어났고 영업이익 75%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 풀고요. 보시면 주가가 못 갈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이 미친 듯이 팔고 있고요. 기관도 계속 팔았지만 이제 좀 다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안 좋다. 다만 이제 연기금이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 76,300원, 92,600원, 106,300원, 121,1,500원인데 일단은 전고점 요 가격대 76,000원을 76,300원을 돌파해야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의미 있는 수급이 나올 거라 보는데 이미 과매도 구간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구간으로 나왔고요. 월봉상의 가격대는 요 가격대입니다. 53,000원, 72,800원, 95,900원, 11,1,600원 가격대. 엔터조 PR 보시면 지금 16배, 지금 이 16.8배도 지금 16배 초반이고요. 내년에 15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이브는 매출과 이익 규모에서 최대라고 쳐도 SM이나 YG보다 월등히 이익률도 좋고 매출도 뒤떨어지지 않는데 SM하고 YG하고 밸류에이션 차이가 안 납니다. SM 14배고요. YG 심지어 더 비쌉니다. 14배. 큐브가 19배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압도적입니다. 30.7%, 영업이익률 32%. 지금 상대적으로 훨씬 하이브나 SM이나 YG보다 JYP가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32%고요. 올해 24년 기준으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나왔는데 여전히 24년, 25년에도 역시 두 자릿수 성장하고요. 24년, 25년 영업이익도 여전히 두 자릿수. 사상 최대 작년에 실적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올해 매출로 치면 SME 매출은 예상으로는 제일 많이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이익은 역시 하이브하고 SME 제일 많이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내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하이브, 영업이익도 하이브. 네. 그래서 역시 하이브나 JYP를 탑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JYP 올해는 대략 6,500억 매출에 영업이익 거의 2,000억 정도 영업이익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주 상당히 부진해서 엔터주 가지신 분들 엄청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엔터주 관련돼서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렸고 엔터주는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앨범 피크아웃 우려는 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구권으로 팬덤이 확대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서구권으로 확대되는 팬덤 과정 중에 일시적인 진통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미국에서 67% 거의 70% 가까운 성장이 나왔고요. 유럽에서도 대략 20-30%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특히 국내 팬덤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더 많이 주가에 반영된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에서 매출, 공연 매출, 음반 매출, 음원 매출, 그 다음에 굿즈 상품, MD 상품까지 매출 비중 62%까지 확대될 거라 보는데 일본은 아주 강력한 뿌리 깊은 코어 팬덤의 절대적인 부분이니까 일본에서 매출 관련돼서 실적 모멘텀을 받을 거고요. 세 번째는 세 가지의 세 팀이 나오는데 이게 다 2, 3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보다는 2, 3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때 이연됐던 일본 콘서트 매출, 음반 매출 관련된 부분이 올해 1분기에 작년 4분기에 이연됐던 부분이 올해 1분기에 대거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1분기도 JYP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엄청나게 싸다. 과거 5년 동안 평균보다도 밑에 수준이고요. 심지어 노제팬 그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보다도 쌌기 때문에 JYP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엔터주에 대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부정적인 얘기 나올 게 없고 사실 앨범 피크아웃 관련된 부분은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JYP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담대한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JYP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상황이 생기면 꼭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JYP 엔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